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다돈이 책아빠. 오늘은 책아빠 101일차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다 같이 보러 갈게요. 알록달록 예쁜 꽃 활짝 핀 꽃밭에 작은 벌레들이 꼬물꼬물.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뛰기대장 메뚜기 초록잎에서 팔딱팔딱 멋진 날개 호랑나비 꽃 사이로 팔랑팔랑 꽃송이 안에서는 꿀벌이 붕붕 꿀을 모으고 땅 위에는 개미가 줄줄이 줄타기 선수 거미는 거미줄에 대롱대롱 넓은 풀 뾰족풀 무성한 풀숲에 작은 벌레들이 사뿐사뿐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우거진 풀 사이에 사마귀가 오독하니 점박이 무당벌레 풀잎 위에 찰싹 얇은 날개 잠자리 풀잎 끝에 사뿐 목 길쭉 거위벌레 잎사귀를 돌돌 말고 풀잎 그늘에선 노린재가 폴폴 냄새 풍기네. 나무들이 줄줄이 늘어선 나무숲에 작은 벌레들이 꿈틀꿈틀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울기대장 매미 나뭇가지에서 맹 나무구멍 속에 긴 더듬이 하늘소 나뭇잎 위에는 납작 노란색인 나방 머리뿔 장수풍뎅이와 집게턱 사슴벌레는 나뭇가지 위에서 힘겨루기 하는구나. 발길이 뜸한 숲속 오솔길에 작은 벌레들이 오글오글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다리 없는 지렁이 길 위에서 꿈틀꿈틀 다리 많은 지네 바위 틈에서 스르르르르 낙엽 위에는 동글동글 공벌레 바위 밑에는 집게뾰족 집게벌레 폭탄 먼지벌레는 방귀를 뿡뿡뿡 잔물결 찰랑이는 습속 연못에 작은 벌레들이 사르르 누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다리 길쭉 소금쟁이 물 위로 사뿐사뿐 콩알만한 물뱀이 매물도네 뱅글뱅글 물풀 사이에선 개아제비 꼼짝 않고 털다리 물방개는 이리 휘적 저리 휘적 기다란 대롱장구애비 앞다리를 덤벙 여기에는 아무도 없나? 풀잎인 줄 알았더니 방앗개비가 폴짝 나뭇가지인 줄 알았더니 자벌레가 쭉쭉 꽃을 꼭 닮은 꽃사마귀도 있고 나뭇잎을 꼭 닮은 나뭇잎 대벌레도 있었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곤충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쵸? 다음에는 길 가다가 우리가 봤던 곤충들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메달을 받은 호기심 많은 조지. 메달은 왜 받았는지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책 속에 들어가 볼게요. 이 원숭이가 조지예요. 조지는 노란 모자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조지는
착한 꼬마 원숭이지만 호기심만은 잘 참지 못해요. 오늘 아침 조지는 그림책을 보면서 혼자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우체부 아저씨네요. 내게 편지가 왔구나. 노란 모자 아저씨 책상 위에 가져다 놓으렴. 아저씨가 집에 돌아오면 편지를 읽어줄 거야. 조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조지가 편지를 받는 일은 좀처럼 없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조지는 편지를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쓰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책상 맨 위 서랍에 종이와 잉크와 만년필이 있었어요. 조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펜촉이 말라 있었어요. 만년필 잉크가 떨어진 것이죠. 잉크를 채워야겠어요. 조지는 부엌에서 깔때기를 가져와 잉크를 붓기 시작했는데 잉크가 만년필로 들어가지 않고 사방으로 넘쳐 흘렀어요. 방바닥에 든 커다랗고 파란 웅덩이가 생기고 방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조지는 재빨리 책상에서 잉크를 빨아들이는 도구를 가져왔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웅덩이는 자꾸만 커졌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놔야 했어요. 깨끗이 닦을 때 쓰는 건 바로 비누랑 물이잖아요. 조지는 가루 비누를 상자째 가져와 잉크 웅덩이 위에 쏟아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당에 있던 호스를 끌어다가 창문으로 들여와 쏟아부은 가루 비누 위에 물을 뿌렸어요. 보글보글 비누 거품이 몇 방울 일기 시작하더니 더 많이, 자꾸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었어요. 깜짝할 사이에 방 안이 온통 비누 거품으로 가득 찼죠. 결국 조지는 재빨리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 밖으로 무사히 나온 조지는 맨 먼저 수도꼭지부터 잠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떡하죠? 노란 모자 아저씨가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비누 거품을 말끔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조지는 풀밭에 쪼그려 앉아서 한동안 생각했어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커다란 삽으로 비누 거품을 걷어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비누 거품이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조지가 바깥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비누 거품은 물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방 안은 마치 호수 같았어요. 가구는 호수 위에 둥둥 떠있는 섬 같았죠. 커다란 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물을 밖으로 퍼내려면 양수기가 필요했죠. 조지는 양수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길 아래 농장에서 양수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농부는 일하러 들에 나가고 없었어요. 아무도 조지가 창고에서 양수기를 끌어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죠. 양수기는 꽤 무거웠어요. 양수기를 집까지 끌고 가려면 도움을 좀 받아야겠네요. 염소에게 양수기 끈을 묶은 다음 끌고 가게 하면 어떨까요? 조지는 염소 머리에 살그머니 끈을 걸치려고 하다가 퉁 튕겨 돼지우리 근처에 떨어졌어요. 엄청 큰 돼지 한 마리가 문 가까이에 있었어요. 빗장을 열어 큰 돼지를 빠져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큰 돼지라면 이런 양수기쯤은 쉽게 끌 수 있을 거예요. 조심조심 조지는 빗장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조지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돼지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빠져나와 꽉꽉 거리며 마구 도망쳤어요. 조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구경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동안 골칫거리들을 까맣게 잊었죠. 하지만 돼지들은 모두 사라졌고 양수기를 끌어줄 돼지는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다행히 가까이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소는 얌전하고 힘이 센 동물이죠. 소라면 조지를 위해 기꺼이 양수기를 끌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조지의 생각이 맞았네요. 소는 양수기 끈을 묶어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지를 등에 태워주기까지 한걸요. 조지와 소는 집으로 출발했어요. 조지는 매우 기뻤어요. 얼른 집에 가서 양수기로 방 안에 있는 물을 퍼내면 모든 일이 바로 잡힐 거예요. 그 사이에 들에서 일하던 농부와 그 아들은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농부와 아들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 돼지들을 우리에 잡아넣느라 바빴죠. 마지막 돼지까지 우리에 들여놓고 나서야 겨우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농부와 아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꼬마 원숭이가 자기네 소를 타고 자기네 양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농부와 아들이 뒤쫓기 시작했어요. 조지와 소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죠. 하지만 양수기가 너무 무거워서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농부와 아들은 점점 더 가까이 따라붙었고요. 이제 거의 다 따라잡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었군요. 조지는 셔츠 속에 숨어 있었어요. 농부와 아들은 조지를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 길을 지나갈 거예요. 조지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바로 그때 트럭 한 대가 털털거리며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조지는 트럭 위로 펄짝 뛰어 올랐어요. 원숭이는 잘 뛰어오르니까요. 그리고 농부와 아들한테 들키기 전에 사라졌죠. 트럭은 조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로 갔어요. 마침내 트럭은 커다란 건물 앞에서 멈추었죠. 그곳은 박물관이었어요. 조지는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호기심이 생긴 조지는 경비원이 신문을 읽는 틈을 타 살짝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지는 계단을 올라가 온갖 동물로 가득 찬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곧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죠.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박물관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동물이었죠. 그 옆방에서 조지는 숨이 멎을 만큼 커다란 동물을 보았어요. 공룡이었죠. 이번에는 겁나지 않았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지는 찬찬히 공룡을 구경하고 아기 공룡도 살펴보았어요. 그때 열매가 잔뜩 매달린 야자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조지는 야자를 무척 좋아했죠.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조지는 점심도 먹지 못했거든요. 나무 위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지는 다시 몸을 숨겨야 했죠.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 가족이 공룡을 보러 들어온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공룡 옆에 서 있는 작은 원숭이한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원숭이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모형동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가족이 떠나자 조지는 기뻤어요. 드디어 열매를 딸 수 있겠네요. 조지는 재빠르게 공룡 목을 타고 올라가 열매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열매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지는 이 열매도 진짜가 아니란 것은 몰랐죠. 조지는 세게,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나무가 휘청이더니 쿵! 나무가 공룡 머리 위로 쓰러지면서 공룡이 넘어뜨리고 조지도 함께 넘어뜨렸어요.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뛰어들어왔어요. 경비원들은 넘어진 공룡 밑에 깔린 원숭이를 발견하고는 곧 끌어냈어요. 그리고 박물관 관장인 와이즈만 교수에게 데려갔어요. 와이즈만 교수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사고뭉치 원숭이를 당장 동물원으로 보내요. 틀림없이 동물원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조지는 우리에 갇히고 말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만 싶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조지! 조지의 친구 노란모자 아저씨였어요. 너 오늘 말썽을 엄청 피웠구나. 하지만 와이즈만 교수님이 보낸 편지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교수님이 하는 실험에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구나. 우리 집 책상 위에 이 편지가 있었어. 그런데 도무지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교수님께 알려드리려고 이리로 온 거야.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조지에게 우리 실험실에서 작은 우주선을 하나 만들었단다. 우주선이 너무 작아서 사람은 태울 수가 없고 작은 원숭이만 태울 수 있지. 네가 그 우주선에 타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만 듣기로는 네가 아주 똑똑하고 작은 원숭이라더구나. 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지. 지금 우리한테는 바로 네가 필요해. 우리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이런 일을 네가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바로 우주선을 탈출하는 일이지. 우리가 너에게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네가 우주선 문을 열고 비상 로켓을 타고 탈출하는 거야. 우리는 이 일을 네가 꼭 맡아주기를 바라며 네 친구도 이 일을 허락해주기를 바란다. 과학박물관 관장 와이즈만 교수. 와이즈만 교수가 말했어요. 네가 바로 조지였구나. 진작 알았더라면. 어쨌든 네가 이 일을 맡아만 준다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박물관 사람들은 조지에게 맞는 가장 작은 우주복과 우주 비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지에게 우주복을 입혀주고 장비들의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특별한 텔레비전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어요. 모두 함께 조지가 비행하는 모습을 지켜볼 거예요. 사람들은 트럭에 올라타 우주선 발사 장소로 갔어요. 우주선 조종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모두 확인했죠. 특히 문을 여는 손잡이는 더 꼼꼼히 살폈어요. 조지도 따라서 확인해 보았어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조지는 인사를 하고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와이즈만 교수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5, 4, 3, 2, 1, 발사! 와이즈만 교수가 버튼을 누르자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날다가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높이 날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우주로 사라졌죠. 그동안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 쭉 조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조지가 우주선을 탈출할 시간이 되었어요. 와이즈만 교수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사람들은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조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왜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늦으면 큰일이에요. 잘못하면 우주선은 조지를 태우고 우주를 떠돌고 말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조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마치 눈이 부신 것처럼 조지는 손잡이를 더듬었어요. 과연 시간 안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됐어요. 조지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만세! 조지가 돌아오고 있어요. 활짝 펼쳐진 낙하산이 파란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왔죠. 트럭은 조지가 내려앉을 곳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다들 얼마나 조지를 기쁘게 맞았는지 몰라요. 와이즈만 교수는 조지의 목에 커다란 금메달을 걸어주었어요. 너는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생명체야. 메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조지 최초의 우주 비행 원숭이. 신문 기자들이 조지의 사진을 찍고 모두 왁자지껄하게 조지를 맞았어요. 농부와 농부의 아들, 조지의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몇 시간이나 걸려 방에서 물을 뺐답니다. 노란 모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조지,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마 오늘은 온 세계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날은 조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말썽꾸러기 조지가 굉장한 일을 해냈는걸요? 우리 친구들도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요. 안녕. 아빠가 사랑해.